정부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금 맡기기 불안해서 월세로 갈아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월세 또한 매달 납부에 관리비까지 내고 나면 적금 하나 하지 못하고 생활하시기 빠듯하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5대 시중은행이 있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5대 은행과 손을 잡고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빠른 곳은 5월부터 시작하고 그 외 은행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해당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5대 시중은행이 협약하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해결안은 5대 은행 모두 확정일자 권한을 갖습니다. 우선 사업을 운영해오던 우리은행과 4개의 은행이 추가되므로 5대 시중은행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추가된 국민, 신하, 하나, 농협 4개 은행은 이용자가 많은 은행들인데요. 그래서 아마 영상 내용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해당 5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더라도 꼭 미리 알고 계셔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특히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겪는 피해인 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자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징계에도 여전히 시세 부풀리기 한몫하는 감정평가사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없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아예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접근하여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빌라 감정가를 높이는 이른바 업 감정을 하는 감정평가사들,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해지고 교묘해진 수법들이 많습니다. 나 몰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다른 사람을 전입시키거나 나를 아예 연고지도 없는 주소로 전출시켜버리는 매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세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이겠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작성한 기간 동안 잘 거주하고 있다가 계약 만료 시점에 내가 냈던 보증금을 잘 돌려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관련 피해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요.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날수록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해당 제도를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사전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는데요. 그중 예전부터 계속 발생하는 사기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시착 제도를 악용하여 세입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 계약서상 주소인 실거주할 곳으로 이사를 가면 하는 것이 있죠. 확정일자와 혹시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불상사가 생겼을 때 대항력을 얻기 위해 하는 전입신고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사실을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전입신고의 목적은 대항력을 얻기 위함이며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입신고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잘 마쳤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인데요. 바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대출을 신청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럼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이사한 당일 오전 11시경 세입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고 같은 날 집주인은 오후 3시경 대출을 실행해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이 같은 날에 시행했으니 누구의 법적 효력이 우선시 되는 걸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시에 진행을 했더라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설정한 근저당의 법적 효력이 먼저입니다. 이유는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 시점 때문인데요. 대부분 분들이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은 이길 0시부터인데요. 즉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길 0시부터입니다. 반면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 피해 사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선순위 채권이 집주인의 몰래 대출을 받은 대출금이 되고 이 세입자의 보증금은 뒤로 밀리는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볼 수가 있었죠. 앞으로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은행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6억인 주택을 전세 4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신청하면 그동안의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서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억 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요. 3억 원 대출을 신청해도 임대차 정보에 4억 원 전세 계약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4억 원을 감안하여 2억 원만 대출을 승인합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을 지난 1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7월부터 국민, 하나, 신한, 농협 중 국민은행은 5월부터 우선적으로 개시하고 그 외 3개 은행은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7월부터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의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가 상당수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